소중한 아이가 학대를 당했나요? 오늘 영상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에서만큼은 민사소송 할만하다는 건데요. 복잡한 상황 딱 정해드립니다. 딱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올인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 허동진입니다. 오늘은 아동학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아동학대 이슈가 많이 되고 있죠. TV에서 보는 건 대부분 신체적인 학대를 많이들 다룹니다. 하지만 신체적 학대 말고도 정서적 학대, 성적인 학대, 방임 이런 종류 여러 가지의 아동 학대들이 있는데요. 특히 여기서 정서적 학대는 무엇일까요? 정서적 학대랑 아동을 직접적으로 때리진 않았지만 아동을 정서적으로 흔들어 놓는 걸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교실에서 책상 위에 올라가서 몇십 분 동안 혼을 낸 거예요. 그러면은 아동이 정서적으로 불안하다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본다면은 이를 정서적인 학대로 분류해서 아동학대로 처벌을 하는 경우도 있고, 교실에서 밥을 안 줬다거나 아니면 나가서 손을 몇십 분 동안 들고 있으라고 하는 행위도 그 행태에 따라서 아동학대로 분류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동학대로 분류되지 않았을 행위들이 정서적 학대라는 범위 아래서 아동학대로 분류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인데요. 보통 말도 못하는 어린 아이들이 밥을 잘 안 먹을 때 선생님들이 억지로 밥을 입에 밀어넣는 거, 그리고 애가 괴로워하는데도 계속 밥을 먹이는 경우도 학대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의아하실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정서적 학대 중에서 정말 많은 경우가 무엇이냐면은 아이들 앞에서 욕하고 싸우고 때리고 하는 것들이 아이들의 정서에 좋지 않다는 사정으로 비추어지면서 이게 정서적 학대로 분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무조건 정서적 학대로 분류된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은 이게 일반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에 학대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소중한 아이가 학대를 당했나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보통 이런 사건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은 어린이집에서 수많은 아이들 중에서 어떤 부모가 눈치를 채고 고소를 했는데 경찰이 CCTV를 다 확보해서 보다 보니 아동학대 사항이 너무 많아지면서 사건이 커지는 경우인데요. 보통 한 지역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은 뉴스 일면에 뜨는 경우도 많고 난리가 납니다. 그럼 학부모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가 내 애가 학대를 당했다고 하면서 그 수사 과정에서 당연히 어린 아이들이 말을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부모들이 대신 진술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아는 범위 안에서 얘기를 하는데 잘 모르니까 경찰들은 CCTV 화면을 보여주겠죠. 그러면 거기서 내 애가 학대를 당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 애의 밥 안 먹는다고 밥 억지로 먹인다거나 여러 가지 정서적인 학대들이 일어나요. 그러면은 보통 부모들이 할 말을 잃고 괴로워만 하면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냥 사건은 흘러가고 내가 내 할 말도 잘 못한 채로 그냥 저쪽이 할 말만 쭉 말하고 사건이 끝나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형사처벌을 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엄벌 탄원서를 쓰는 게 제일 기본일 거고요. 엄벌 탄원서 양식은 인터넷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그 본인이 할 말을 굉장히 강하게 쓰면서 애가 얼마나 어린데 이게 학대에 이르게 됐다는 그런 경위나 사정들을 잘 설명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처벌하면 끝인가? 형사처벌할 경우에 아동학대의 횟수와 행태 그리고 피해자, 피해 아동의 수에 따라서 구속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구속이 안 되고 그냥 집행유예나 그 미만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중간에 합의한다고 전화가 와서 합의금 좀 받고 마무리하는 경우도 있고 절대 합의 못한다고 해서 끝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대부분은 끝까지 가는 경우를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죠. 끝까지 가는 경우에 그러면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 것이냐? 끝까지 가요. 그리고 만약에 피고인, 그러니까 상대방이 처벌을 강하게 받아서 구속이 되는 경우도 있고 구속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끝이냐? 벌금 내고 끝이냐? 아니면 집행유예 받고 끝이냐? 절대 아니죠. 일반인들이 모를 수 있는 오늘 영상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에서만큼은 민사소송 할만하다는 건데요. 끝이 아닙니다. 복수의 시작은 지금부터예요. 왜 그러냐? 민사소송에 남았지 않습니까? 손해배상 소송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면은 대부분은 이런 말을 해요. 피해자들이 합의를 해서 마무리한 경우가 있지만 합의를 안 하고 처벌을 강하게 받게 했다. 그 뒤에 위자료 소송을 하면은 폭행, 상해 이런 거 보면은 막 그 벌금형에 준하거나 아니면 더 못하게 나와서
손해배상액이 100만 원 뭐 이렇게밖에 안 나오니까 아동학대도 비슷한 거 아니냐, 돈 얼마 안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많이들 물어보세요. 하지만 아동학대 소송은 다릅니다. 이 영상의 핵심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 피해자인 아동은 당사자가 되겠죠. 그리고 법정 대리인인 부모도 손해배상 가해자에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3명이 한 명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을 하게 되고, 당연히 한 명이 한 명에 하는 것보다 위자료가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위자료 금액도 꽤나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얼마일까요? 뻔한 소리 해서 죄송해요. 사건마다 다릅니다. 왜냐? 행위태양, 어떤 행위를 했는지, 몇 회를 했는지, 피해자 수는 얼마인지, 피해가 얼마나 심한지, 이런 거에 따라서 피해 금액이 다르게 책정될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만 이걸 최대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 민사소송의 핵심이 되겠죠. 결론적으로 형사사건은 기소가 되면 검사가 피해자를 대리를 하고, 민사소송은 저 상대방 얼굴 꼴도 보기 싫을 테니까 변호사 보내면 돼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수의 완성은 손해배상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진행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